그는 오늘도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허름한 점퍼, 구부정한 어깨, 낡은 봉투 하나. 사람들은 힐끗 쳐다보고는 금세 시선을 거두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노인이 불길 속에서 수십 번 죽음을 마주했던 사람이라는 걸. 객실은 늘 그렇듯 무심했다. 학생들은 이어폰을 꽂고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에 눈을 파묻는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본다. 창에 비친 얼굴은 주름투성이, 그러나 눈빛만은 깊다. 그의 손등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하다. 불꽃이 스쳐 지나간 흔적.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조차 보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속삭인다. 폐지 줍는 분 같아. 그 말에 몇몇이 피식 웃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창밖 터널 불빛이 스칠 때마다 그의 눈동자에도 불길이 번지는 듯 흔들린다. 그 불빛 속에서만 그는 여전히 소방관이었다. 낡은 봉투가 무릎 위에서 기울며 장갑 한 켤레가 떨어진다. 까맣게 그을린 소방장갑. 손목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숫자 119. 옆자리 여성이 집어들며 묻는다. 소방관이셨어요? 노인의 얼굴이 굳는다. 그는 장갑을 봉투 속으로 서둘러 넣는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말한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 뒤로 그의 눈빛은 더 깊게 흔들린다. 아무도 모른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걸. 무시당한 노인. 사실은 불길 속의 영웅이었다. 지하철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소리를 내며 플랫폼에 들어섰다. 규칙적인 소음, 무표정한 승객들,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 그 모든 풍경은 언제나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 노인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낡은 봉투를 무릎에 올려둔 채 그의 존재는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도 보지 않았다. 그저 풍경의 일부, 배경의 한 조각으로만 여기며 지나쳤다. 누군가는 무심히 속삭였다. 저분, 폐지 줍는 노인 같아. 그 말에 옆 사람이 피식 웃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에는 주름진 얼굴과 깊게 팬 눈가 주름이 비쳤다. 그의 눈빛은 멀리 닿아 있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 눈빛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길이 있다는 것을. 지하철이 터널을 빠져나올 때 순간적으로 들어온 햇빛이 노인의 손등을 스쳤다. 그곳에는 깊고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다. 불꽃이 스쳐 지나간 흔적처럼 붉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눈을 받고 노인의 손은 그저 또 하나의 낡은 손일 뿐이었다. 그의 봉투는 늘 같은 모양새였다. 구겨지고 낡아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듯 보였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관심을 두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노인에게 그 봉투는 단순한 종이 봉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세월이, 이름이, 그리고 약속이 들어있었다. 지하철의 차창에 스치는 풍경은 빠르게 변했지만 노인의 마음은 언제나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과거의 한 지점, 불길 속의 순간에 승객 중 한 학생이 노인의 봉투를 흘끗 보았다. 종이 가장자리에 적힌 글자가 살짝 드러나 있었다. 유가족 지원이라는 글자였다. 그러나 학생은 곧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무겁고 길고 깊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숨어 있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안전 통로로 이동하세요. 그 목소리들은 여전히 그의 귓가에서 울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가 매일 이 길을 택하는 이유를. 지하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밀려드는 사람들 틈에서 노인의 봉투가 무릎에서 미끄러졌다. 봉투 입구가 살짝 열리며 낡은 장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까맣게 그을린 소방장갑. 손목 부분엔 희미하게 새겨진 숫자 119.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장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방관이셨어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말과 달리 깊게 흔들렸다. 그 눈 속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렸고 지하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달려갔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사람의 마음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노인의 손과 장갑, 그리고 봉투를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이 단순한 옛 기억의 흔적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 말보다 큰 울림이 된다. 그의 존재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점점 더 선명한 그림자로 자리 잡고 있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그러나 그 일상 아래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곧 드러날 진실의 시작이었다. 지하철은 서울을 향해 묵묵히 달렸다. 객실 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무관심의 다른 이름이었다. 모두가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가락, 이어폰을 꽂은 귀, 졸린 눈을 억지로 비비는 학생. 그들 사이에서 노인의 존재는 공기처럼 희미했다. 그러나 그 공기 같은 노인을 잠시 바라본 이는 있었다. 바로 아까 장갑을 주워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노인의 손등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붉게 패인 자국, 오래된 화상 흔적,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마치 불꽃이 지나간 길처럼 깊게 새겨져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묵묵히 앉아 있었다. 창밖 풍경이 스쳐가는 동안 그는 봉투 위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객실이 아닌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귀를 때리는 사이렌 소리, 뜨겁게 달궈진 공기, 숨이 막히도록 퍼져가는 연기. 호스 연결. 여기 사람 있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소리들은 여전히 그의 귓가에서 생생히 살아있었다. 노인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곧 손을 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봉투를 꼭 쥐었다. 옆자리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많이 힘드셨죠? 노인은 잠시 눈을 뜨더니 짧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땐 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 무게는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다. 노인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창밖의 빛이 아니라 불길 속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주변 승객들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다. 어떤 이는 자리 옆으로 몸을 바싹 붙이며 불편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노인의 허름한 옷차림과 낡은 봉투가
그들에게는 그저 가난의 표식으로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낡은 봉투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수많은 이름과 지켜내지 못한 기억이 함께 들어있었다. 지하철이 큰 역에 도착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며 객실은 금세 붐볐다. 사람들은 자리를 차지하려 밀쳐대고 노인은 한쪽으로 밀려나듯 앉아있었다. 그의 무릎 위 봉투가 다시 한번 기울었다. 안쪽에서 접힌 서류들이 살짝 드러났다. 순간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그걸 보고 흘깃 웃었다. 아직도 그런 거 들고 다니시네 참.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돌아갔다. 그러나 속으로는 작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켜온 것들이 사람들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낡은 종이 쪼가리로만 보인다는 사실을 느꼈다. 젊은 여성이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왜 저분을 다들 저렇게 무시할까?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존경심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더 큰 울림으로 퍼지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동료들의 목소리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불길 속에서 이름을 불렀던 목소리들, 끝내 대답하지 못한 목소리들. 그는 그 모든 목소리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지하철은 다시 속도를 내며 다음 역을 향해 달렸다. 객실 안은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겉모습일 뿐이었다. 노인의 내면에는 여전히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는 여전히 불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 깊은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서울역 도착 안내방송이 객실 안을 울렸다. 인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자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봉투를 두 팔로 끌어안듯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 쪽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흐름에 떠밀리듯 발을 옮겼다. 계단 중간에서 그는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뎠다. 낡은 구두굽이 미끄러지듯 흔들렸다. 그때 한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젊은 여성이 그의 몸을 부축했다. 노인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순간적인 당황과 동시에 묘한 고마움이 스쳐 지나갔다. 여자는 봉투가 반쯤 열려 안에 서류를 보았다. 유가족 지원.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노인은 재빨리 봉투를 감싸 쥐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지키듯 손끝에 힘을 가득 주었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본 것이 있었다. 순직 소방관 유가족 명단이라는 글자, 그 아래 빼곡히 적힌 이름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여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 뒤를 따랐다. 역사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사람들은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고 노인은 그 사이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되었다. 여자는 멀찍이 서 그를 따라가며 생각했다. 저분은 대체 누구일까? 단순히 허름한 노인이 아닌 뭔가 더 큰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노인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잠시 멈췄다. 봉투를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은 피곤했지만 동시에 결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동내일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여자는 버스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있었다. 저분을 지켜봐야겠다. 노인이 도착한 곳은 작은 공원이었다. 공원 한쪽에는 소방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잿빛에 돌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손가락으로 이름을 더듬었다. 이름 하나하나를 쓰다듬을 때마다 그의 표정은 무너졌다가 다시 굳어졌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도이자 끝나지 않은 사명 같았다. 여자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쪽에서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눈가가 젖어오는 걸 느꼈다. 노인은 봉투에서 조심스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추모비 앞에 놓았다.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말, 혹은 아직 전해야 할 약속이 담긴 봉투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입술은 소리 없는 기도를 반복했다.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여자는 그 입술의 움직임을 읽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다시 봉투를 끌어안았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한없이 단단해 보였다. 여자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말했다. 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노인은 잠시 멈춰섰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깊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그러나 그는 곧 짧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지독히 외로워 보였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저분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한 노인의 조용한 여정에 뜻밖의 조력자가 등장했다. 그것은 아직 작은 불씨 같았지만 곧 큰 불길이 되어 그의 삶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낼 것이었다. 노인은 추모비 앞을 떠난 뒤 다시 봉투를 품에 안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 없이 굳었다. 여자는 그 뒤를 따랐다. 멀리서 바라만 보던 발걸음이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노인은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 앞에 내렸다. 건물은 오래된 벽돌 건물로 현관 앞 간판에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의 사무실. 여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봉투에 적힌 글씨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노인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무실 안은 작고 조용했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와 젊은 소방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노인은 익숙한 듯 안으로 들어가 한 젊은 남자와 인사를 나눴다. 또 오셨군요, 선배님.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묻어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내밀었다. 조금 보탬이 될 겁니다. 젊은 남자는 봉투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나 노인은 짧게 웃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그때 사무실 안에는 몇 명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아내,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노모.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고단했다. 아이가 노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노인은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내 아빠랑 함께 일했던 사람이란다. 그 말에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이 숨어 있었다. 여자는 문 앞에 서서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꾹 참았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이 노인은 단순히 허름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온 노인은 다시 서울 시내의 복잡한 거리를 걸었다. 여자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저씨. 노인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저 왜 혼자 하세요?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일을.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내 몫이니까.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이 담겨 있었다. 여자는 더는 참지 못했다. 저도 돕게 해주세요. 제발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당신 몫이 아니오. 아직은. 그날 밤 여자는 집으로 돌아와 노인을 생각했다. 그의 봉투, 그의 상처, 그리고 그의 눈빛 모두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다짐했다. 저분의 길을 혼자 걷게 두지 않겠다. 노인은 그날도 서울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탔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으로 사람들 틈에서 묻혀갔다. 그러나 이제 그의 곁에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발걸음은 노인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평온해 보이던 그의 삶에 이제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조력자의 등장으로 시작된 첫 번째 반격이었다. 서울의 저녁은 언제나 붉게 물들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걸음이 쓸고 간 거리 위로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봉투를 아는 그의 두 팔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러나 발걸음은 조금 더 무거워져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여자는 그날 내내 그의 곁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노인이 걸음을 멈춘 곳은 작은 분식집 앞이었다. 그는 오래된 간판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분식집 안에는 젊은 남자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의 대화가 노인의 귀에 들려왔다. 그 화재 사건 기억나냐? 기억나지. 그때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 소방도 제대로 대처 못했다더라. 노인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그의 손이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남자들은 계속 떠들었다. 책임자가 제대로 대응했으면 그렇게까지 피해가 크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불릴 게 뭐 있냐고.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일렁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패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였다. 여자는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저런 말을 저분 앞에서.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노인이 먼저 작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의 입술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괜찮지 않았다. 불길 속에서 지켜내지 못한 얼굴들, 그날의 냄새와 비명들이 다시 밀려왔다. 대피하세요. 빨리. 안 됩니다. 안에 아이가 있어요. 선배님 위험합니다. 기억 속 목소리들이 뒤엉키며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손을 떨며 물잔을 들어 올렸지만 물이 잔가득 흔들리며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다. 남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다. 어쨌든 소방 쪽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야. 맞아. 누가 영웅이라고 떠들어도 난 안 믿어.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노인은 끝내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불길의 무게를 말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분식집을 나서는 그의 걸음은 전보다 더 느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곧고 단단했다. 여자는 따라 나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노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오래된 화염이 다시 번지는 듯한 색이었다. 그리고 노인은 낮게 말했다. 설명해도 모를 겁니다. 그날 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알았다. 그가 오늘도 무시와 왜곡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여전히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밤이 깊어갔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노인의 그림자는 또다시 길게 늘어졌다. 그의 걸음은 외로웠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몰랐다. 어떤 이는 그를 영웅으로 기억했지만 어떤 이는 그를 책임자로 손가락질했다. 그 두 시선 사이에서 노인은 매일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또 다른 선택의 순간으로 그를 몰아넣을 것이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노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속도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이었다. 분식집에서 들었던 조롱, 귀를 때리던 왜곡된 말들, 그것들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찢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한 가지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다. 여자는 여전히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존경이 섞여 있었다. 결국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더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알아야 해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노인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깃든 눈빛, 쉽게 열리지 않았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그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요. 짧고 낮은 한마디. 그러나 그 말은 공기마저 흔들었다. 여자는 숨을 들이켰다. 눈앞의 노인이 더 이상 허름한 노인이 아니었다. 노인의 기억 속으로 장면이 바뀌었다. 건물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비명과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불길이 가장 심한 현관으로 몸을 던졌다. 호스 연결. 산소통 확인. 그의 목소리는 힘찼고 단호했다. 동료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불 속을 뚫고 나아갔다. 뜨거운 열기 속 그는 아이를 품에 안아 계단을 내려왔다. 연기에 기침을 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날 그는 수십 명을 불길 속에서 끌어냈다. 그러나 구조할 때마다 동료 몇 명이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얼굴들이 있었다. 기억은 잔인하게도 선명했다. 불길이 무너지는 소리,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마지막으로 마주친 눈빛.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나는 영웅이 아니오. 지켜내지 못한 이들이 더 많았으니까. 여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제야 이해했다.
왜 그가 매일 봉투를 들고 서울에 오는지, 왜 그가 침묵 속에서도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는지. 그는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담긴 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그 길을 걸으며 자신이 지켜내지 못한 동료들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그들의 가족을 찾아가 작은 위로라도 전하려 했다.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동시에 살아남은 자로서의 벌이었다. 여자는 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더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만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노인은 천천히 봉투를 들어 올렸다. 봉투 안에는 여전히 이름들이 있었다. 살아있는 듯 선명한 이름들. 그 이름들이 그의 발걸음을 앞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다시 말했다. 나는 매일 그 이름들을 찾아갑니다. 잊히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함께 있으려고. 그리고 그 순간 여자는 결심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길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밤하늘 위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 별빛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불길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의 곁에는 그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빛이 있었다. 그것은 첫 번째 반전의 시작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서울의 불빛은 더 차갑게 빛났다. 사람들은 귀가를 서두르며 거리는 다시 빠르게 흘러갔다. 그러나 노인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다. 그의 두 손에는 봉투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그 봉투는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의 삶 전부였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왜 혼자 모든 걸 짊어지세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게 내 몫이니까.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다. 여자는 더 깊이 알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혹시 그 성금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노인은 잠시 시선을 돌렸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진실을 드러냈다. 그 돈 대부분은 내 연금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여자는 숨을 들이켰다. 말문이 막혔다. 노인은 이어서 덤덤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조금씩 내주기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오. 그래서 내가 채워넣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여자는 눈가가 젖어오는 걸 느꼈다. 아저씨 그러면 생활은요? 본인은 어떻게 사세요? 노인은 짧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쓸쓸했다. 나야 뭐 대충 먹고 살면 되지.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요. 그의 눈빛이 멀어졌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있었다. 불길 속에서 사라진 동료들, 남겨진 가족들, 그리고 끝내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 그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흐를 뻔했지만 꾹 참았다. 그녀는 알았다. 지금 눈물을 보이는 건 오히려 그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노인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와 함께 낡고 접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소방관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가운데엔 젊은 시절의 노인도 있었다. 옆에는 어린아이를 아는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여자는 사진을 보고 물었다. 이분은 가족이세요? 노인의 손이 순간 떨렸다. 그는 사진을 곧 접어 봉투 안에 넣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내 아내와 아이요. 그 말에 여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숨이 막힐 만큼 가슴이 먹먹했다. 노인은 말을 이어갔다. 그날 나는 수십 명을 구했어. 하지만 정작 내 가족은 지켜내지 못했어. 그의 눈빛은 멀리 과거의 불길 속으로 향해 있었다. 그날의 열기, 그날의 비명, 그날의 절망이 아직도 그의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그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 살아남은 자로서 끝없는 벌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여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이 사람의 무게를 감히 짐작할 수 없다는 걸.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 부르기도 했어.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오. 나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여자는 그제야 이해했다. 왜 그가 매일 이 길을 택하는지, 왜 그가 봉투를 꼭 쥐고 다니는지. 그것은 단순한 성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였다. 노인의 발걸음은 다시 이어졌다. 여자는 그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자가 걸어야 하는 끝없는 속죄의 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여자는 마음 깊이 결심했다. 이제 이분이 혼자가 되게 두지 않겠다. 새벽의 서울은 이미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노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묵직했지만 그의 옆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젊은 여자가 함께 걷고 있었다. 둘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어딘가 단단한 결심이 실려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이제 그 무심함이 두 사람의 길을 흔들지는 못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 곳에 들렀다. 오래된 건물 앞 작은 현판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소방추모관.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벽에는 수많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불길 속에서 사라진 이들의 얼굴이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영원히 남은 기록이었다. 노인은 사진 하나하나를 쓰다듬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애도이자 다짐이었다. 여자는 조용히 그의 곁에 섰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돼요. 아저씨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불은 꺼졌어도 지켜야 할 사람은 아직 많지. 여자는 그 말에 눈물을 삼켰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그럼 저도 함께 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게요. 노인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오랜 세월 동안 혼자 걸어온 길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함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꽃 같았다. 두 사람은 추모관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가로수 위로 퍼져나갔다. 그 빛 속에서 노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그 뒤에 있었다. 여자는 무심코 봉투 안쪽을 들여다보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낡고 다른 수첩. 그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수첩에는 성금 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이 노인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다. 연금, 일용직 아르바이트,
심지어는 폐지 팔아모은 돈까지. 여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지금까지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대부분은 노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남은 연금으로도 충분하오. 내가 먹고 살 만큼만 남으면 되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숭고함이 숨어 있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셔도 돼요. 저라도 다른 사람들이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가에는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맺혀 있었다. 그럴 수 있다면 고맙지. 두 사람은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노인은 봉투를 품에 안았고 여자는 그의 옆을 묵묵히 걸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갔다. 그러나 이제 노인은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시선, 한 사람의 동행이 그의 존재를 선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열차가 들어왔다. 노인은 천천히 탑승했다. 여자는 그 옆에 앉았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서 노인의 얼굴이 비쳤다. 여전히 주름지고 여전히 초라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새롭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심히 스쳐갔지만 그는 여전히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다. 무시당한 노인, 사실은 불길의 영웅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의 곁에 또 다른 불씨가 붙었다.